안녕하세요. 첫 번째 호랑이 골라주신 분들, 우리의 1년 뒤 모습 어떻게 될 것인가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1년 후의 모습이니까 우리 다 케이스별로 다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인 관계, 썸 짝사랑이신 관계, 그리고 단절 관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카드를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여기 카드. 오늘도 이렇게 한마디 말이 나와 있는 메시지 카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그냥 카드의 글귀를 보고 마음에 드셔서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저 카드가 주는 분위기나 이미지, 뭐 색깔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골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Tomorrow looks promising. 이 우리 유망주 할 때 이런 말 쓰잖아요.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뭐 이렇게 기대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기대가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조금 미래에 어떤 우리 사이 관계가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런 쪽에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선 카드를 한 장 한 장 뽑아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요. 오, 에이스 우드. 근데 이게 정방향이면 조금 내 상황이 답답하고 암울해, 꽉 막혔어, 이런 느낌인데, 역방향이 됐잖아요. 이게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뭔가 얽혀 있었던 그런 고민, 뭔가 무력감, 뭔가 내 앞길을 깜깜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막 되게 고민, 골칫거리, 머리 아픔. 이거에서 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뭐 여러분이, 나 이제 이렇게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뭔가 일어나야겠어, 벗어나야겠어, 라고 결단을 내릴 의지가 생긴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또 볼게요. 보면은, 펜타클. 이게 내 거야, 막 이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지금 저 캐릭터가 펜타클을 4개를 이렇게 가슴에 꼭 쥐어 안았잖아요. 안 떨어뜨리려고. 그리고 남한테 안 보여주려고. 근데 이게 지금 또 역방향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의미가 반대가 된다. 내가 뭔가 과도하게 무언가를 집착을 하거나 소유욕을 부리거나 움켜쥐고 있어. 이거를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 네. 아니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내려놓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불안해하거나 좀 안정감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내가 이거 꼭 놔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 있을 수 있죠. 이제 다음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컵. 음. 되게 순수해요. 풋풋한 감정. 뭔가 사랑의 시작. 서툴고, 뭔가 표현을 해도 좀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막 플러팅 기술 너무 좋아. 막 달콤한 말 잘해. 이렇다기보다는, 좀 무뚝뚝하고 표현을 해도 막 오다 주었다.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좀 진심이 묻어있는 그런 표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후의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 1년 안에 나에게 어떤 그런 서툴지만 새로운 감정의 움직임 같은 게 이제 꿈틀꿈틀 다시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를 볼게요. The Six Pentacle. 주고받음의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하네요. 뭐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던가. 그렇다 보면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주는 입장에서도 힘들다. 내 에너지가 소진된다.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도 지친다. 부담스럽다. 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서로 불만이 쌓인 단 말이죠. 그 에너지가 서로 동등하게 교류되어야 인간관계는 잘 굴러가는 법이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킹 펜타클. 음, 역방향이 나왔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기반이 이렇게 안정되고 관계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돈독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내가 뭔가 손에 쥐는 성취물이 있는 거예요. 성공, 뭐 안정, 뭐 이런 거 현실적인 기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실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게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케이스별로 한번 나눠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연인 사이이신 분들,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뭐 이렇게 사람이 만나면 다 그런 게 있으니까요. 우리 사이에 어떤 얽혀왔던 문제, 그리고 뭐 해결이 안 돼서 답답했어. 내 마음 한구석에 뭔가 꼭 이렇게 묵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감정? 이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로 다 말을 했던, 말을 하지 않았던 지금 딱 이대로만 가면 괜찮아질 것 같아. 라는 어떤 희망이 생긴 것 같은 상황. 감정 표현, 뭐 로맨틱한 부분, 이런 것도 여전히 아직 잘 살아 있고요. 서로에게 그 순수한 그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애정이 들 잃지 않고 예, 아직 반짝반짝하고요. 소소한 우리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 행복 안에 애정, 뭐 이런 충만함, 즐거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진짜로 안정된 감정인지 아니면 내가 좀 예전보다 더 뭘 원하고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라고 그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뭔가 좀 살짝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주고받는 그 균형이 조금 어긋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하는 거 아니야. 나만 더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서운함, 이런 거를 양쪽 분 중에 이제 누군가가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우리의 상황을 보자면, 저 페이지 컵이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 순수한 소년이 컵을 들고 있는 카드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 전체적인 카드 흐름에 있어서 되게 뭐랄까, 찐 애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조금 퇴색되기도 하고, 막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진짜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그 꾸밈 없이 보여지는 그런 찐 애정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년 후에도 만약에 비슷한 주제로 카드를 뽑았는데, 저 카드가 나왔다. 그럼 저게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저 감정이, 저 상황이 우리 사이에. 이제 그렇다면, 그때까지도 우리는 지금 같은 이 관계가 계속 유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순수하게 우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내 변하지 않은 마음, 어쩌면 너는 그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막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 킹 펜타클이, 음, 조금 우리가 거꾸로 되긴 했으나 저 카드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저 카드가 또 나왔다 하고 하면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혼을 논의한다든지, 아니면 뭐 썸짝사랑에서 그 다음 단계인 진중한 연인, 이런 관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건 확실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점만 조심하시면, 그러니까 아까 균형 잡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내가 더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넌 모르는 거야? 뭐 이런 불만. 그러니까 그때그때 진솔하게 솔직한 표현을 좀 서로 하고, 서로의 생각을 잘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주고받기 균형에 대한 문제나 저 펜타클 4개를 꼭 쥐고서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가질 거야, 내 거야 이 카드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저 점만 좀 조심한다면, 그러니까 서로를 연인으로 만난다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서로 잘 생각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원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주거나 하지 않고 적절하게 선 안에서 주고받기를 잘 공평하게 한다면 1년 뒤에도 그렇게 큰 갈등 없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안정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답답하신 면이 있다면 그게 균형 찾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잘 똑바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근데 뭐 봤을 때 저 페이지 컵이 있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조금 균형 잡기를 잘 해서 우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 네, 지금 내가 뭔가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서로 그 마음속에 속마음 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가 저 미래가 더 밝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미래가 더 유망해, 더 기대가 돼, 더 밝아 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유의하셔서 잘 끌고 가신다면 연인 관계이신 분들은 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두 번째, 썸이나 짝사랑이신 분들 보면은 지금 살짝 서로 약간씩 설레는 감정, 네, 뭐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서툴지만 뭔가 호감 있는 표현을 투닥투닥 오고 가고, 뭐 조금 이렇게 간을 봤다가 또 이렇게 조금 살짝 이렇게 내려놓았다가 뭐 이게 뭔가 좀 그런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한번 시도해 볼까나라고 의지가 조금 꼬물꼬물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다. 근데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꽉 이렇게 붙잡지 못해. 아니면 막, 나 이게 다가가도 되나?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 가지고 있는 저게 걱정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려놓거나 떨어뜨릴까 봐 불안한 거죠. 호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균형 잡기에 키워드가 있으니까 일방적일 수, 네, 내가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거나, 그쵸. 이 한쪽만 계속 노력하는 그런 양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은 조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1년 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인정받는 커플, 예. 뭐 몰래 사귀고 막 금단의 사랑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떳떳한 커플 정도까지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페이지 컵이 있기 때문에 좀 가슴 설레는 로맨스 이런 거를 기대해 볼 만도 합니다. 근데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거 진짜 내가 몸소 경험해 볼 수 있는 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균형을 맞추는 문제만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쪽만 너무 적극적으로 막 대쉬해, 막 플러팅해. 근데 이제 다른 쪽은 그거를 이제 에너지를 못 따라가줘서 막 어버버버 하거나 반응을 못 해주거나 튕겨내거나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어떤 시간적인 면, 상황적인 면, 뭐 에너지를 쏟는다, 뭐 이렇게 현실적인 뭐 돈, 그쵸? 뭐 그런 재정 면 이런 거에서 조금 균형이 안 맞아서 불일치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주의해서 서로를 안정감 있게 믿어주면 좋겠다. 잘 될 확률이 있습니다. 네, 미래가 유망하다고 하였고, 마침 또 잘 뽑아주셨네요. 네, 잘 될 확률이 있습니다. 1년 후에 우리 모습, 어떻게든, 될 것 같은 에너지는 있어요. 근데 성공만 하면 탄탄한 커플이 됩니다. 근데 한 사람 계속 주고 한 사람은 계속 받고 균형 잡기의 키워드잖아요. 네. 이게 잘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내가 내 멋대로 막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잘 될 확률이 높은 거지. 100% 잘 돼라는 건 될 수가 없잖아요. 내 손으로 내 이 확률을 그르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정리는 안 하고 계속 끌고 가시면 이거는 분명히 결실이 있는 어떤 카드다. 자, 마지막 단절되신 상황의 분들을 보면은 이별을 했어.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얽매여 있던 어떤 느낌. 여기서 이제 해방되실 그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제 홀가분해. I'm free. 막 이런 느낌. 그래도 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은 아직 조금 있거든요. 저 마음속에 순수한 저 찐 감정이 있어요. 그때 그래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퍼주고 내가 받고 막 이랬던 거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막 짠해지면서 근데 이거를 미련을 자꾸 갖고 계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왜 이런 사달이 났는가? 균형이 안 맞아서 한쪽은 너무 주거나 한쪽은 너무 받기만 해서 균형이 깨졌던 그것이 우리의 이별의 근원이었다. 요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좀 더 이 선이 명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후에 우리가 만약에 재결합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아주 없진 않아요. 네, 아주 없진 않은데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뭐 나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 뭐 회사에서의 나의 위치 뭐 그쵸 내가 일하고 있는 포지션 상에서의 어떤 그런 조합 문제 이런 것만 뒷받침되면 우리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있거든요. 순수한. 음 근데 이제 굳이 권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잘 일단락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특별한 어떤 감정, 되게 특별한 어떤 그런 예를
둔 게 아니고서야 굳이, 네, 각자 다른 사람과 이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또 내가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각자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예, 그런 결말을 추구하는 쪽이 더 괜찮지 않을까, 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뭐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돌아서 가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음,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이제 길로 가. 그래서 이제 각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해. 그렇다면 1년 뒤에 이렇게 뭔가 안정된 나의 삶이 이제 잘 구축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때쯤에 또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어떻게 우연히 만날 수는 있겠죠. 이미 다 이제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인간적인 호감 면에서, 예, 그렇게 만나서 뭐 잘 지냈니? 뭐 요 정도까지 안부 인사하고,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결말을 보면 케이스별로 무조건 다 그냥 키워드는 하나인 것 같아요. 주고받기의 균형이 잘 해결돼야 된다. 한쪽만 계속 손해본다. 한쪽만 계속 부담감 있게 무엇을 받는다. 라는 느낌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뭐 연애 중이신 분들 좋은 결말 기대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썸 짝사랑이신 분들 어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 연인으로 발전할. 그러니까 '아 나 지금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놓아 버릴까?'라는 생각은 아직 조금 섣부르다. 그리고 단절되신 분들이라면 뭐 굳이, 네, 만날 수는 있어요. 네, 만날 수는 있는데 그냥 지금에 와서는 서로 잘 감정이 정리된 것 같아 보이고 각자 다른 길로 이렇게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은 있지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케이스별로 제가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도 이제 메시지 카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로 정리하면 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랑이 분들, 제 팁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그 행복한 미래에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아지 골라주신 분들, 우리의 1년 뒤 모습,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요, 제가 연인 관계, 썸짝사랑 분들, 그리고 단절 관계, 이렇게 1년 후의 모습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따로따로 리딩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우리 뽑은 카드 쭉 훑어보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저 카드 먼저 보면 오늘은 메시지 카드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셔도 좋고 이 느껴지는 빛이나 색깔 뭐 이런 걸로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도 좋고 그래서 골라주신 카드는 메시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타이밍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네요. 뭔가 멈춰 계셨거나 살짝 이렇게 용기 있게 뭔가를 우리 연애 관계를 이렇게 진지하게 구축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계신다면 지금은 나아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마음에 들어서 뭐가 끌리셔서 요 카드를 고르셨는지 우리 한 장 한 장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세븐 펜타클. 뭔가 이제 해온 것은 쭉 있다,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쌓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해왔던, 애써왔던, 노력했던 거를 되돌아보면서 계속 해야 되나? 이제 말아야 하나? 결실이 있을까? 요거를 고민하는 단계시다. 기다림, 인내, 이게 관망하는, 지켜보는 그런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 그래서 지금은 나아갈 때라고 카드가 팁을 주었나? 이제 두 번째 카드는 저지먼트. 심판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큰 결단 아니면 뭔가 이제까지의 우리 상황의 재평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순간이라고 해요. 어, 어쩌면 과거를 끝내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카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은둔자 카드가 역방향이 나왔어.
그러면 혼자만의 시간, 이제 뭐 명상, 자아 성찰, 나의 동굴 생활은 끝났다. 이 음, 뭔가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된다. 외부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 어쨌든 뭐가 움직여야 될 타이밍인가 보다. 그죠? 처음 카드부터 쭉 느낌이 일관되네요. 그 다음은 에이스 소드. 의사소통. 네, 어떤 진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몰랐었다가 명확하게 딱 무언가를 결심이 섰어. 딱 이렇게 경계선이 지어졌어.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제 머릿속이 너무 명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막 끙끙 앓아왔던 문제, 어떤 장애물,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내가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 제 다음 카드는요, 파이브 소드. 근데 이게 역방향이야. 이게 갈등이잖아요. 저기 막 칼 들고 막 누구랑 이렇게 뭐 싸워서 척을 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쵸? 그게 역방향이 되었어요. 싸움을 멈추고 화해를 한다. 뭐 과거의 상처나 불신 같은 게 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 근데 이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살짝 가볍게, 이제 이런 거 의미 없는 것 같아. 에너지 소모는 이제 그만. 더는 이렇게 투닥대고 싶지 않다. 더는 이렇게 의심과 뭔가 갈등으로 우리 관계를 얼룩지게 하고 싶지 않다. 정도의 마음을 먹게 된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연인 관계이신 분들부터 내 케이스에 맞게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두 분이 쌓아온 추억 같은 것들 있잖아요. 노력,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함께 해왔던 그런 어떤 성과물, 그쵸? 그거 포기하긴 아직 일러. 좀 더 기다려보면 더 괜찮아질 수도 있어. 라는 뭔가 그런 희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큰 갈등이 있으셨다면, 만약에 최근에 뭐 조금 싸웠어. 아니면 어떤 오해나 갈등이 있었어. 라고 하면, 그거를 좀 누그러뜨리고 가라앉히고, 아유, 이게 에너지 소모해서 뭐하냐. 기빨린다. 이렇게 살짝 이제 화해의 끼미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냥 근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깊게 들여다봐야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그냥 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지쳐서 덮고 그냥 회피하려고, 그러는 상황이시면 조금 곤란하겠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그것은 괜찮아지지 않으므로 더 기다려보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은 그런 쪽에는 걸면 안 된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년 후,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음, 우리 진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딱 명확하게 결단을 내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타이밍이 생길 건데요. 뭐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어떤 갈등이나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그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이런 방법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너무 좋았어. 그렇게 함께 성장해보자. 라는 식으로, 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 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뭐, 아니, 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면 나도 말하겠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만나서 밥 먹고, 뭐, 데이트하고, 뭐,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뭐, 영화도 몇 번 보고,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대로 평범한 그 만남대로 보통 사람들대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단 말이죠. 함께 같이. 근데 1년 후에는 이제 여러분이 거기를 명확하게 이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뭐를 더 같이 하더라도 속을 더 깊이 공유하면서 뭔가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잘 맞는 것 같다. 미래를 함께 해도 진짜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제 판단이 서서 그때부터는 좀 더, 어, 그러니까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더 이렇게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겠어라는 식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결론이 서지 않으면 그냥 부정적인 쪽으로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어떤 선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냥 좋게 알콩달콩하게 그냥 만날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후에 우리의 다음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까에 따라서는 조금 판단을 하게 될 어떤 큰 충돌이나 어떤
어 그것을 판단하게 될 계기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될 거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전환점이 다가오는 거예요. 죄송하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죠? 머릿속에 생각은 막 나는데 말로 왜 이렇게 잘 안 나오지? 정신을 똑띠 차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속내를 조금 더 예 터놓는다면 보다 안정적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동안은 지금 서로를 잘 파악하는 단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감정적으로 충분히 연애 로맨틱함 즐길 대로 즐기고 예 1년 후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그것을 결정하게 될 또렷해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썸이나 짝사랑이신 분들 한번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서로 호감을 쌓아 오신 상태예요. 뭐 짝사랑, 썸이시라 하더라도 '나 어제부터 좋아했어.'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쪼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제 뭔가 쌓아온 그런 것들 노력을 내가 쏟아 부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상태고요. '쪼끔만 더 기다리면 이게 어떤 성과가 올 것 같은데.'라는 희망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십니다. 음 근데 이게 글쎄요. 좀 수동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저 상대방분과 어떤 감정을 제대로 교류를 해서 공유를 해서 속마음을 예 해서 뭐 이렇게 '요렇게 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내면에서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헛되이 흘러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고백할 타이밍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수동적으로 '아 이제 올 때 됐는데.' 막 이런 식으로 좀 기다리기만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고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면 저 상대방이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돼. 우리 관계를 정말 이 사람과 인연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고민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명확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 년이 그냥저냥 흘러갈 수 있다. 네. 그래서 1년 후 언젠가 명확한 그 의사 표명이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기다려서 온 거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다 보니 그 사이에 우리는 여러 가지 또 많은 어 경험 같은 걸로 또 새로운 것들을 쌓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큰 계기가 확 오거나 어떤 음 내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내가 그 의사 표명을 하게 될 그런 어떤 그 순간이 찾아와요. 음 근데 이게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 되는 게 관건이고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상대는 이제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엇갈림. 뭐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서로의 서로를 제대로 속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확함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늦어져서 흐지부지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 이제 고거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 그 명확한 타이밍이 왔을 때 나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는 그런 뭔가 고백이나 결정 이런 게 이루어져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잘 되면 우리가 연인이 되겠지만 안 되면 '야 1년 동안 이렇게 하느라고 나 짐 빠졌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대신에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고 애매함은 예 해소가 될 것이다. 명확하게 딱 결론이 나니까.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이 조금 뭐랄까요? 이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있으세요. 예. 그리고 마음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뭐 '나는 그렇게 밭을 갈고 조금 예 더 투자를 해 보고 기다릴 수 있어요. 더 해 보고 싶어요.'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문제 없죠. 1년 후에 이제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오니까. 예 그때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소통해 보는 방향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절되신 관계인 분들은요. 음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함께 쌓았던 추억이나 경험 이런 게 완전 헛되고 완전 막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다시 재회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 한구석에 조금 남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절된 그 계기에 어떤 큰 싸움이나 큰 갈등 같은 게 있어서 막 부글부글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감정이 많이 식어 있는 상태고 '아휴 굳이 인제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을 그럴 여력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부질없다.' 뭐 이렇게 많이 마음이 좀 누그러져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서로 두 분 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그 단절을 겪은 후에는 이 뭐랄까요. 나를 돌보면서 제 치유를 하는 시간이나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지?'라는 뭔가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직접적인 그 원인이나 실제적인 아픔 뭐 그런 거엔 제대로 이렇게 마주하지 않으시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어떤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그 단절이 되긴 됐는데 지금 그게 뭔가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재결합인지 완전 끝난 건지 뭔가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 1 년이 또 갔네.' 이런 식으로 그냥 슉 하고 시간이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게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 끝마치지 못한 어떤 과업에 대한 미련. 그래서 이걸 하고 싶다면 지금 행동을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근데 그럴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럴 여력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궁금하지도 않아요."라고 하면 잘 결말이 난 거죠. 그래서 1년 후에는 이제 확실하게 그게 더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혹시 제외하게 된다면 '나 그때 못했던 이런 말 해야지.' 뭐 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잖아요. 뭔가가 마음속에 이만큼이라도 쪼끔 있으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살아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끝마치지 못한 거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1년 후에는 인제 그런 미련조차도 없어진다.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네. 더는 인제 그 상대를 생각했을 때 뭐 떠오르는 것도 없고 깔끔하게 그렇게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예. 그래서 "재결합을 할 수 있나요?"라고 하면은 그 가능성을 막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어요. 근데 뭔가 그냥 이 관계를 깔끔하게 매듭 짓고 새 페이지로 넘어가려는 그런 흐름이 좀 더 강해 보인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명확하게 우리 관계는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관계에 있어서 풀지 못했던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거는 그냥 확실하게 풀리고 우리 관계는 재결합되지 않은 채 이제 갈 수도 있고요. 네. 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겪었던 우리 관계 사이의 그런 이슈는 확실하게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네 뭐 케이스 다 세 분 다 연인이신 분들, 썸 짝사랑이신 분들, 이 단절되신 분들 다 케이스 다 보면은 "1년 후에 반드시 그 깔끔해지는 상황이 찾아온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인제 1년 후에 뭔가 재정비를 할 타이밍이 오는 거고요. 네. 우리 관계가 쭉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인제 뭐 다른 쪽으로 정리가 될 것인가. 그쵸? 그리고 이제 짝사랑이시나 썸인 분들도 확실하게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다.'라고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깔끔하게 이제 되는 게 오는 거고요. 단절되신 분들도 지금보다 더 깔끔하게 이게 정리가 되는 분명한 선택 요런 게 인제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분들은 그냥 깔끔해요. 1년 후에 내가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갈팡질팡하는 면, 애매모호하는 면, 쪼끔이나마 뭔가 미련이 있고 '더 해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있는 면, 그게 1년 후에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여러분이 저 카드도 뽑으셨고 처음에 메시지 카드가 "지금은 움직일 때야. 나아가세요."라는 카드잖아요. 카드도 뽑으셨고 라고 하니까 이걸 뭔가 빨리 결단을 내리고 싶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움직여 보시면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이제 움직여 보시면 1 년보다는 더 짧게 우리의 상황이 더 깔끔하게 종결이 나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한번 감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늘 메시지 카드를 마무리하고 리딩을 끝내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메시지 카드를 뽑아 주셨으니까 이게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강아지 골라 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잘 이제 골라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것만 취하셔서 행복한 미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생지 골라주신 분들, 우리의 1년 뒤 모습에 대해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카드 하나를 두고 연인 관계, 썸짝 사랑이신 분들, 그리고 단절되신 분들 다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 카드는 우리 한번 훅 같이 훑어보고 마지막에 제가 케이스별로 정리해 드리는 걸로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골라주신 거 오늘은 메시지 카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메이징 케미스트리인데 테러블 타이밍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파박하고 뭔가 에너지는 굉장히 강렬하게 이끌리는 상황, 에너지는 강렬하게 교류되는 상황, 뭔가 뭐 우리가 갈등이 있었거나 충돌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게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확 이렇게 서로 지금 뒤섞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타이밍은 최악이다라고 하죠. 에너지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열정적인데 타이밍은 안 좋다. 좀 그럼 그쵸. 좀 슬픈 결과가 예, 전망되는 그런 상황. 자, 그러면 우리 카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킹소드. 어쨌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쵸? 냉정하고 좀 논리적인 태도를 보여라. 감정을 좀 드러내기보다는 좀, 앞뒤를 잘 판단해서 이상적으로 결단하고 이성적으로 결단하도록 하여라라는 느낌의 카드죠. 자, 두 번째는요. 에이컵이야. 이 뭔가 미련이나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나 뒤로 하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쌓인 것들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되나 막 고민하다가 이제 더 나은 선택을 찾아서 내가 뭐 움직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하고 계실 수 있다. 아니면 상대방분이 그러고 계실 수 있다. 자, 세 번째 카드는 연인, 러버스. 이거는 뭐 이제 이성적인 만남에서의 이 카드 나오면 이제 끝난 거다. 그죠? 사랑이나 선택이나 뭔가 결합. 서로 강렬한 끌림이 있다. 아니면 커다란 어떤 꼭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이런 거. 1년 안에 우리가 지금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1년 안에 어떤 중요한 결단이 내려질 거예요. 내려질 거예요. 네. 연인이 되거나 뭐 재결합을 하거나 헤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그냥 올 거예요. 네.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카드는요. 식스 소드가 역방향.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 정리하려고 해도 완전히 정리를 될 수가 없어. 이게 뭔가 머뭇거려지고 자꾸 주저하게 되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거나 깨졌다가 붙었다가 뭔가 좀 이런 상황에서 미련이나 고민이 계속 거듭되는 그림. 자, 그럼 마지막 카드는요. 컵이 3개. 네, 역방향이죠. 그래서 우리 즐거움, 뭔가 여자 셋이 함께 하하하 막 수다 떨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정, 모임. 근데 이런 즐거움이나 기쁨, 행복감이 조금 거꾸로 역방향이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뭐 삼각관계일 수 있고요. 질투, 뭐 친구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 관계의 불편함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긴 하거든요. 글쎄요. 그러면 우리 연인 사이이신 분들부터 하나하나 제가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되게 좀 깨붓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깨어졌다, 붙었다, 깨어졌다, 붙었다. 두 분 다 조금 이성적인 면이 강하시다. 감정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갈등이 불거졌어? 그러면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이제 이성적으로 똑똑똑똑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은근 그게 조금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은근한 좀 가오가 상하게 하는 은근하게 조금 막 되게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조금 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런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음, 그렇다고 마음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아래 그 애정이라는 사랑이라는 그게 기저에 깔려 있기는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깊이 끌림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생기거나 이렇게 소원함이 생기거나 요럴 가능성은 조금 많아 보이는 그런 카드. 그래서 1년 후에 우리의 모습.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이런 상황인데 내가 1년 후에 만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 후 여러분 지금 이 카드 보이세요? 리딩 꼭 중간에 저 연인 카드가 있잖아요. 중심에. 그러면 결정적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 예. 연인 관계 됩시다. 나아갑시다. 라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 칼 들고 있는 왕, 그쵸? 킹 소드가
적절히 작동만 한다면 뭔가 감정적인 충돌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때 이성적인 것으로 먼저 성숙하게 해결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여러 번 이렇게 치고 구르고 깨지고 다쳐 보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의 이 관계를 조금 만들어 본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맞는 그런 한 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요때 갈등이 생기는 걸 잘 해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헤어져." 막 이렇게 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깨붓깨붓이 아니라 진짜 영원히 깨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갈등은 그런 식으로 잘 해결을 하면 좋겠다. 1년 후에 그냥 보면 가운데 연인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로 결론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자꾸 여러 번 깨어졌다 붙었다 깨어졌다 붙었다 하면은 이게 불편할 수는 있어요. 네. 그쵸? 예. 즐겁고 편한 사이로 이 쭉 유지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거에 대한 거는 쪼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년 안에 우리가 구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것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이 주위 생활을 이렇게 구축해 나갈 때 그게 우리의 장점이니까 우리 관계도 그 장점을 살려서 음 어느 정도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오히려 더 명확하니까 좋잖아요. 네. 그래서 고거를 좀 우리 사이에 어느 선 정도가 적당한가, 어디까지 넘어오면 화가 나고 이제 깨지고 싶어지는가를 잘 정해 보셔서 그거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쪽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갈등을 그런 식으로 좀 성숙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1 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텀이나 짝사랑이신 분들 한번 보면요. 서로 지금 애정이 싹트시는 상황, 강한 끌림이 있는 상황, 한쪽만 너무 짝사랑하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아니에요. 상대방 분도 약간 어느 정도 호감 갖고 계십니다. 일단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차분하게 이렇게 상황을 살피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해가 크게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명확하게 저 사람이 오해해서 왜 이렇게 나를 막 쳐다보고 막 들러붙고 그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호감이 있구나.'라고. 네 그렇게 오해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진짜 같이 가도 되나?'라고 이제 고민만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다.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섣부르다.'라는 거를 좀 항상 머릿속에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 '주변인들에게서 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아니면 이 사람이 주변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고백이나 질투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죠. 예.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주변 시선이 너무 좀 두려워서 내가 저 썸이나 짝사랑하고 계시는 저분에게 좀 쉽게 접근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주변인이 좀 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관계의 문제. 그래서 1년 후에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우선 서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 그냥 저절로 와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서로의 마음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인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한번 해 볼까? 잘해 볼까?" 요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타이밍을 놓치지만 않으면 잘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망설이거나 너무 인제 주변 사람 막 이목 신경 쓰고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지만 말면 아 그리고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이 썸이나 짝사랑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잘못 자칫하면은 인제 친구 관계인 것마저 어색해지잖아요. 예 이제 고것만 쪼끔 주의를 해 보면 근데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호감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네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허?' 하고서 생각해 보면 예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잘 될 것 같으니까 연인으로의 진전을 이제 원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대화를 할 때 또렷하게 내 주장을 해서 내 마음을 표현해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소극적이고 잘 나서지 않고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러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기회. 만약에 진짜 원한다면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절되신 관계인들 볼게요. 이분들은 과거에 진짜 크게 사랑했어요. 정말 너무 천년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미련이 있어요. 확실하게 이게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때 정말 사랑했지? 아, 정말 드라마 같았어라는 그 추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감정적으로 격양되거나 막 이렇게 폭발하거나 이러진 않고 지금은 많이, 네, 줄어든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는 좀 잔잔해진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한번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그래서 정말 이게 다시 돌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내던지고 저쪽도 모든 걸 내던지고 나를 받아줄 내가 달려갈 그럴 만한 큰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네, 하고 계실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재회해도 뭐 예전만큼 그렇게 순수하게 웃고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조차도,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1년 후에 만약에 우리가 재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뭐 다시 회복될 수는 있대요. 다시 사랑할 수는 있대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할 수는 있는데, 음, 그렇다고 해도 이제 다시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거나, 예,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깨졌다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 그게 반복될 위험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옛날만큼은 뭐랄까요. 그 빛이 바라는 거죠. 옛날만큼은 유쾌하지 않은 관계로 종결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음, 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제 재결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깨어졌다 붙었다 깨어졌다 붙었다. 계속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감정이라는 거는 이 에너지가 소모됨에 따라서 빗바래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래서 연인 사이이신 분들, 뭐, 세 케이스 다,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졌다 붙었다. 뭐, 그쵸. 감정이 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건가 봐. 처음 그 메시지 카드가 어메이징 케미스트리 테러블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은 되게 대단했던 것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단하기도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근데 이 타이밍적이라던가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안 좋기 때문에 그것만 잘 해결하면, 우리가 관계를 행복하게 유지해 나가는데 아니면 내 마음을 행복하게 정리하는데 어, 관건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이신 분들은 그렇게 떠나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직 마음이 남아 있잖아요. 1년 후에라도 우리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선은 이제 내가 여기 계속 그 에너지 소모에 지친 그 마음을 먼저 추스리고 우리 사이의 그 행복감이나 친밀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짝사랑 썸이신 분들은 내가 부딪혀볼까 포기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이렇게 강하게 끌림을 느끼고 있어. 그러면 움직여 보세요. 네. 이게 그냥 스지부지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카드가 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용기를 내면 성사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단절 관계이신 분들은 미련이 남아 있어서 다시 돌아오고 재결합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년 후에 우리의 결론을 이제 전망해 보자면 재결합을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유쾌한 관계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치 골라주신 분들, 정말 어메이징 케미스트리 테러블 타이밍이네요. 그죠? 그래서, 어, 우리가 늘 마지막에 이제 메시지 카드로 마무리를 하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메시지 카드를 뽑아주셨고 그게 이제 또 다른 한 장을 뽑는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지 골라주신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팁을 잘 얻으셔서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에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토끼 골라주신 분들, 우리의 1년 뒤 모습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카드를 뽑아서
제가 케이스별로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썸, 짝사랑, 연인관계, 단절관계이신 분들 따로따로 케이스별로 우리의 1년 뒤 모습을 한번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카드, 오늘은 또 특별히 메시지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메시지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셔도 되고 저 빛깔, 색깔 혹은 밑에 동물 어떤 거든 내가 끌리는 이미지를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걸 보면 지금 뭐 행동을 취하라는 그런 소리죠. 네, 지금 바로 그때야. 네가 움직여야 할 그때야. 라는 소리. 그래서 뭔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움직임의 에너지가 들어온 것이 아닐까. 아니면 네가 지금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나비 효과라고 하죠. 지금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음, 뭔가를 하여튼 어쨌든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카드를 한 장 한 장 쭉 읽어보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 카드는요, 퀸컵. 컵이 여왕님. 그러면 뭔가 이게 역방향이거든요. 감정적으로 살짝 예민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감정 표현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마음이 급해서 막 말이 더듬어지네. 그 상대방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 갈등 어떤 게 잘 해결이 안 됐어. 해소가 안 됐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좀 삐딱하게 나오게 되거나, 예, 그런 거 있죠. 막 되게 그냥 툴툴대게 되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지금 그런 상태이신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 카드는, 느립니다. 네, 느리지만 조금 꾸준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천천히라도 이 관계가 좀 안정적이게 우리 좀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소리. 자, 그럼 세 번째 카드는요. 에이스컵. 글쎄요. 이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니까, 지금부터 아니면 이제 그 이후, 감정이 뭔가 새록새록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새싹 같은 느낌이거든요. 순수한 애정, 그리고 그 사랑의 싹, 새싹, 이런 게 돋아나는 그런 느낌. 새로운 감정의 시작. 그리고 다음 카드 볼게요. 세븐 컵스. 이게 거꾸로 뒤집혀서 나왔죠. 그러면 이게 뭔가 여러 가지 머릿속을 막 떠돌던 그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헛갈리는 상황,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희망, 헛된 상상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현실을 봐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일이 생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 군데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어떠한 계기가 1년 후에 찾아올 것이다. 1년 안에. 이제 마지막 카드는 투 펜타클, 펜타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균형을 잡는 건데 역방향이죠. 그럼 균형을 잃는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저글링을 이렇게 똑바로 할 수 없어서 놓치는 거예요. 펜타클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거나 저 바다에 풍덩 빠지거나 내가 딛고 있는 공 자체가 뒤집혀서 거꾸로 물속에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개 다 어떤 펜타클이니까 두 개 다 내 현실에서의 내가 꼭 다뤄야 하는 어떤 상황, 어떤 짐, 어떤 역할, 임무 이런 거잖아요. 그걸 이제 내 마음을 굳게 잘 먹지 못하고 내가 우선순위를 잘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시사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연인 관계 분들부터 좀 정리를 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어쨌든 뭐 관계가 원활히 그냥 행복합니다. 저희는 뭐 아니면 아이 뭐 좀 가끔 다투기도 하고 뭐 싸웠다 붙었다 뭐 예, 헤어졌다 붙었다 뭐 맨날 그래요라고 하시던 어떤 관계든 이제 두 관계 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관계를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꾸준히 이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 서로에게 애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이 연애를 시작했던, 사랑을 시작했던 그때 그 감정, 그 설렘, 그 신선함, 그 순수함,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 그런 거 있죠. 결혼한 지 막 몇 년 차 된 부부한테 뭐, 아직도 그 배우자분을 보면 뭐, 떨리세요? 설레세요? 막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뭐, 아예 아니요. 막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도 생각하면 뭐 떨리고 설레이고 좋아요. 막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아직도 그 감정이 이렇게 되게 퇴색되거나 이렇게 식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여러분이 뭔가 그 안정된 관계라고 할까? 그 관계 속에서 감정 표현을 좀 서투르게 하는 경향?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뭐랄까요? 패턴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느낌. 그게 이제 오래된 연인들의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오래되지 않은 연인들이라도 조금 그런 느낌이 보인다. 이 카드에서 지금 토끼를 꼽아주신 분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에게 쉽게 토라지거나 좀 하찮은 거여도 상처를 받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어쩌면 최근에 저 균형을 잃어서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뭔가 한쪽이 훅 에너지가 다운되는, 이렇게 뭐 한쪽이 확 지치거나, 이 저글링하는 저 펜타클 중에 하나가 훅 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좀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 우선순위를 나누는 데 있어서 내가 1등이 아니라 2등이야? 뭐, 내가 두 번째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균형을 잃어서 거기에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또네. 이렇게 많이 에너지가 소진된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1년 후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뭔가 조금 우유부단한 느낌이 있는 카드거든요. 이게 쭉 리딩을 보면. 어, 썩 나쁜 건 아니야.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직설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그 감정이나 마음을 직설적으로 잘 표현하는 커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1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거나 날 헛갈리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차곡차곡 잘 정리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의 장점이라는 건 꾸준함이에요. 조금 속도가 천천히 느리더라도 내실을 차곡차곡 다져서 우리 관계를 만들어가자. 좀 이런 주의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된다면 저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의 설레임, 그런 감정, 이거가 그 꾸준함 속에 계속 여전히 이 빛바래지 않고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네, 큰 나무가 되고 막 이렇게 키울 수 있죠. 그 나의 감정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 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감정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좀 말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느낌, 뭔가 속도가 느린데 그냥 그 속에서 안정을 찾느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잘 표현을 내뱉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 1년 후에도 왜 아직도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같은 불만이 남을 수는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속을 터놓고 그냥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간단한 생각은 접어두시고, 예, 사소한 거라도 좀 표현을 해서 애정을 살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이게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어느 관계든 다 중요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서 왜 나중에 자식이 커서 예전에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충분히 애정을 표현해주지 못한 것에 많이 상처를 받고 좀 자신감이 없는 어른으로 자라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 뭐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뭐이 정도 해도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나만 알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남은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하는 그런 노력 없이 이걸 쭉 두면 이거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잃어서 저 펜타클 중에 하나가 훅 떨어지고 이제 쫙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천천히 조금 조금씩 나를 표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 게 조금 좋을 것 같다. 이게 그런 것만 해결한다면 되게 괜찮은 관계거든요. 되게 정리해서 막 됐어. 이렇게 하기엔 좀 아까운 관계다. 예, 그래서 감정 표현을 조금 솔직하게 하는 걸 노력을 해보셔라. 아, 그래서 저거 액션을 취해라라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썸 짝사랑이신 분들에서 대해서 보면 지금 한창 감정이 싹트고 계시는 중인가 봐요. 뭐 짝사랑이든 아니면 양쪽 둘 다 우리는 호감이 있지요 라고 썸을 타시는 중이든 뭔가 이렇게 강렬하진 않아도 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마 미소, 아빠 미소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순수하고 뭔가 따뜻하고 그런 느낌. 음, 한쪽이 조금씩 이렇게 접근을 해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섣부르게 막 고백을 지른다거나 이러기보단 좀 안정적으로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가면서 발전시켜 보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내가 됐든 상대방분이 됐든. 근데 이거를 조금 속도가 느리다는 게 문제야. 그리고 그 계획을 나만 알고 있다는 것, 아니면 상대방만 알고 있다는 것, 둘 중에 한 명만 그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이거를 감정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눈치를 못 챌 수 있어요, 상대가. 예, 아니면 내가 상대가 막 저렇게 하는 거를 눈치를 못 채고 오히려 오해를 하기도 쉽죠. 이게 나한테 질척대는 거야. 뭐 나한테 뭐 원한 있나? 감정 있나? 막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감정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만약에 그리고 짝사랑 중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둘 곳을 못 찾아서 막 흔들리는 상태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 나 일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신경 쓰여. 막 시간도 안 맞아.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막 힘들고 이제 흔들리는 상황, 요런 상황에 지금 처하실 수 있다.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1년 후를 한번 볼게요. 1년 후에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비로소 헛갈렸던 것 이렇게 그냥 불명확하게 이렇게 환상적으로만 상상적으로만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딱 어떻게 결론이 나질 것 같아요. 결심이 지어질 것 같아요. 그래, 뭐 내가 100번 생각하고 이런저런 시뮬레이션도 돌려봤지만 그래도 난 너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그래도 난 네가 좋더라. 뭐 한번 질러보고 포기하던 질러보고 물러서던 해봐야 후회는 않겠더라. 이런 식으로 좀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 시간이 걸려도 이게 안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는 그런 관계의 분들이시라서 1년 안에 고백을 하거나 이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은 막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계속 관계를, 신뢰를 쌓아오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내 쪽에서 그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쭉 다져온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1년 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연애로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1년 동안 간 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했다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관계를 계속 쭉 이렇게 쌓는 거예요. 무슨 예전 소꿉친구도 뭐 내가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다. 뭐 나는 꼭 커서 쟤랑 결혼할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막 요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막 나랑 안 떨어지면 안 될 수 없게 해서 나중에 결혼에 골인을 하는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렇다기보다 보통의 소꿉친구들은 그냥 쭉 어떻게 만나서 그냥 사귀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도 보고 막 너의 이런 면, 나의 저런 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어떻게 결혼에 꼴이 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의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꿉친구 출신이다. 뭐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케이스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을 살면서 뭐 그렇게 인간적인 거에서 시작해서 이성적인 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얼마든지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
근데 그게 아니지 1년 후에 우리 모습이니까 1년 후에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떤 자연스럽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이라면 타이밍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저거 아마 지금이 네가 움직여야 할 타임이라고 저 카드를 뽑으신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감정을 이해하는데 조금 미흡해서 그 판단하는데 조금 헛갈려서 나 잘 몰랐네. 근데 나도 좋아했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슉 하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 네. 그래서 그것만 조금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 관계를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 이 1년 후에 이제 헛갈림은 해소가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꾸준하게 그런 거를 다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따져가지고 관계를 구축하는 분들이신데 1년 동안이면 얼마나 그게 단단하게 다 알 거 모를 거, 뭐 부끄러운 거, 안 부끄러운 거, 막 알았으면 좋겠는 거 모르는 거, 다 그걸 알고서는 이게 다 관계가 단단하게 맺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냥 단지 그냥 여러분이 지금 계속 망설이셔서 뭔가 이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조차 조금 나는 시작하기가 어렵다라고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결말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감은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액션만 취해 주신다면 그렇다고 막 야, 너 나 좋아? 오늘 나랑 사귀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적인 관계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나는 너를 찍었어. 나중에 나는 너를 꼭 쟁취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인간적인 호감에서부터 그냥 사람을 잘 알아보는 수준으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액션. 네, 부터만 취해주신다면 뭐 다음은 그냥 서서히 흐름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절 되신 관계 분들 볼게요. 어떻게 헤어지셨나요? 헤어지실 때 막 되게 이를 악물고 막 멱살을 잡으면서 나는 너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헤어지신 것 같진 않아요. 완전히 감정이 막 깨끗하게 사라진 건 아니고요. 뭐, 여러분 쪽에서 아니면 저 상대방 분 쪽에서 한쪽이 되게 꾸준하게 다시 잘해볼까? 다시 한번 재해볼까? 이거 계속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뭔가 그리고 천천히 접근할 준비도 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막 전화를 해서 나 오늘 너가 너무 생각나서 막 잠을 못 잤어.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천천히 네, 천천히 접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한 1년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1년 후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어떤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별하는 과정에서 좀 상처가 많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좋게 한 이별이라고 해도 이별은 이별이에요. 그쵸?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짓말이 굿바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도 내가 이별했다는 그거는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 조금 어떻게 표현이 삐뚤어져 있을 수 있고요. 내 감정이 좀 뒤틀려져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 감정에 균형을 잘 못 맞춰서 내 감정의 균형을 잃어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본다면 지금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라고 하신다. 여러분이 아니면 상대방 분이. 그러면 이제 1년 후에는 그게 분명히 어떻게든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저기 에이스 컵에 보면 컵에서 감정이 막 흘러 넘치고 있잖아요. 이 감정이 살아있으므로 뭐 재회를 하겠다, 재결합을 하겠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그거를 하실 때 우선순위,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고려를 해보셔라. 장거리 커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이 너무 반대해. 주변에서 내 지인들이 너무 반대해.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결합이나 뭐 이 재회를 하실 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고려를 하셔서 결론을 내리셔야 두 번 이별, 두 번 실패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음, 그리고 다 그렇죠. 뭐 재결합을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재결합을 했을 때 그게 잘 되기가 굉장히 확률이 드물어요. 그쵸? 왜냐하면 예전에 그 다쳤던 감정이 남아서 그게 갈등을 자꾸 촉발시키거든. 또 그 일이야? 그럼 나 또 똑같은 데서 또 빈정상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 이런 게 막 내가 진짜 현자가 돼서 내가 1년 동안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했는데, 뭐, 다 거기서 거기더라. 이러면서 되게 감정에 그렇게 난 사사로이 연연하지 않고 나는 좀 해탈했다. 이런 정도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만난다고 해도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뭐 이제 완전히 어떻게 이제 끝내야지, 라든지 뭐 재결합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시던지, 어쨌든 애매한 거는 이제 해소가 된다. 어떻게 해결은 된다. 그리고 이제 재결합을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성급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좀 천천히 실질적인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좀 기울여 들어보고 내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나,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나, 눈 감고 넘어가야 되나, 뭐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선을 그어야 하나, 요런 거는 좀 이제 정리도 잘 해보신 후에 천천히, 진짜 천천히 한 걸음에 막 0.1mm씩 나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고민 거듭거듭 많이 해보시고, 정말 다시 해볼 가치가 있나, 그렇게 믿음이 굳건한가 많이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적으로 이제 다 총정리해서 보자면, 토끼 골라주신 분들은 어떤 케이스든지 그래요. 지금 꾸준해. 우리의 관계가 어쨌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지시키거나, 복구시키거나 발전시키려는, 그 꾸준함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서두른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고 그러면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운명이 나를 데리고 가주는 대로 몸을 우선 맡겨주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우리 관계가 흘러간다. 그래서 그 철벽 치고 나는 여기 가만히 있을 거야 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 흐름에 내가 조금 살짝 몸을 맡긴다면,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을 잘 이렇게 요런저런 생각을 해 보시면서 몸을 맡겨 보시면, 1년 안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이나 우유부단함, 요런 거 이제 해결돼서 어떤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결정이 내려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감정 표현에 대한 이야기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 뭐 내가 지금 바쁜 현실이 있어. 일이나 뭐 우리 가족 문제, 내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랑과 그 현실 사이에 이 균형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조금이라도 좀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스컵 감정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이 쉽게 헤어지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정립이 된다. 그리고 짝사랑이나 썸 관계이신 분들은 감정 표현이 조금 미숙한 것이 아직 조금 문제. 그러다 보면 이제 고백도 지연될 수 있고 연인이 못 되고 흐지부지 돼서 없어질 수 있어요, 이 관계가.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겁내지 말고 살짝 발만 하나 담그면 연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으니까, 조금 잘 생각하셔서 이성적인 판단, 균형적인 그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별하신 분들, 단절분 되신 분들이라면 재결합 가능성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주변의 조언 같은 거 귀 기울여 보셔야 해요. 그런 거 다 이거저거 판단을 하셔서 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다. 완전히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고요. 재결합 되실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도예요. 네. 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늘 마지막은 메시지 카드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게 여러분이 처음 메시지 카드를 뽑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또 뽑는다고 하면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또 없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끼 골라주신 분들 오늘 리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 건설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